안녕하세요. 오뚜입니다. 저희는 원룸에서 알콩달콩 알뜰살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원룸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했던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한 2억이 넘는 돈을 모았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원룸 월세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하다고 너무 보기 좋다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직 현명하다는 말을 듣기엔 부족한 점이 많고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잃은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열심히 모았던 그 돈으로 좀 빠르게 투자를 했었고 지금과 같은 하락기가 아닌 올해 중순쯤만 했어도 불타오르던 그 시절에 불나방과 같이 투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약 1억 정도를 잃었습니다. 겉보기엔 너무 현명한 신혼부부처럼 보이지만 저희도 자충우돌 중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1억을 순삭시켰고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은 주식 단타로 약 2달 만에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했었고 자신감은 아주 하늘을 솟았습니다. 어깨뽕이 아주 차올랐죠. 그러면서 이젠 단타가 아닌 좀 더 장기 투자를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뭔가 좀 정신 차렸나 싶으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불나방은 불타서 죽기 전까지 불나방이죠. 많은 분들도 재테크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투자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어둠의 기운이 스물스물 몰려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당시에 남편은 장기 투자로 마음을 돌리면서 경제 잡지며 유튜브며 많이 보고 종목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설명해주면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신용대출 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남편이 모았던 돈과 레버리지까지 해서 총 약 4억이 넘는 돈을 한 종목에 투자를 했었고 초반에 2주 정도가 되니 6천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실현 손익이죠. 즉 사이버머니. 이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 주식시장은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해당 이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게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주식 신용대출은 유지해야 하는 담보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투자할 당시에는 그 담보 비율이 너무나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에게 위협이 될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유지해야 하는 담보 비율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저희는 현금 보유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통해 담보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반대매매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반대매매로 약 7천만 원을 청산당하고 다른 주식으로 손실이 더 나서 약 1억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이 반대매매로 청산당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었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남편은 당시에 인생 날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약 2주 동안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탓만 할 수 없었던 건 저 역시도 그 투자에 동의를 했던 거니까요. 무지했고 무모했습니다. 저희가 월급의 70%는 저축과 이자 비용 충당에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옷도 안 사 입고 비싼 음식이 먹고 싶어도 참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돈을 잃고 나니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너무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자산 시장이 불타오르는 시기에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억이란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젊을 때 이런 일을 겪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복기하고 정리해서 해당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리한 투자를 했느냐부터 되짚어 봤습니다. 바로 조급함, 욕심, 탐욕. 남편이 처음 단타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보자 라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단타가 계속 성공해서 약 2달 만에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하니 자신감이 뿜뿜했고 그게 자만이 된 거죠.
한 종목에 한 번에 큰 돈을 담는 것 자체가 조급했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가 뭔 줄도 모르고 무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하염없이 오를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죠. 저희는 이렇게 약 1억 정도 손실을 확정하고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순자산의 20%는 현금으로 보유한다. 저희는 정말 현금을 1도 남겨두지 않고 다 투자했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던 유튜버들과 자산가들의 말에 격하게 공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금은 소화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떤 변수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소화기처럼 항상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저희 순자산의 20%는 현금 및 달러로 구비해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자.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주식 신용 대출을 했던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자산이 불어나게 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식 신용대출은 하지 마세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다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뽕에 치하다가 저희처럼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투자하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앞으로도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젊을 때,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월급을 벌어서 투자는 꾸준히 할 겁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무모하고 무지성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